안녕하십니까. 박스오더팝입니다. 8월 27일 오후 6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예, 올라가다가 요 200일선에 조금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전에 한 번 더 200일선 깨로 내려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 요런 방식으로요.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은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래 내려오고 한 번 더 이래 나갈 겁니다. 이래 나갈 겁니다. 예, 200일선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겁니다. 전체적인 지수가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여기, 현대차 같은 게 여기 내려올 때 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한 번 더 이래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올, 200일선 깨로 내려올 겁니다. 이때 짱대 음목 나오는 날, 예, 여기서 올라갔다가 짱대 한번 어디서 나올 겁니다. 짱대 목 나오는 날 사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요. 아마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날짜는 형성될 것 같고요. 아마 8월 1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날요. 9월 13일 정도. 예, 그러면은 예, 오늘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조금 조정 들어왔거든요. 예, 좀 물속에서 2700m에서 후우적거리고 있고요. 예, 그러고, 예, 일봉상 200에서 위로 올라갔던 데 의미가 있고요. 주봉상, 예, 주봉상 보면은 요 200일선 위에 올라탔네요. 예, 올라탔고, 예, 요 60일선 근처에서 있고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2400에서 잡았고요. 예. 예, 그리고, 예, 가령 자신감이 없을 때 주가가 허우적거릴 때 주가가 쌉니다. 예, 이렇게 쭉쭉 자신감이 없을 때요, 빠질 때, 예, 변동성이 클 때 투자하는 것이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는 것이 예, 투자의 방향성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추석에 앞달은 크게 조정을 합니다. 예, 8월달이죠. 8월 5일날 조정합니다. 그 다음 달은 바닥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바닥을 만들겠죠. 한 번 더요.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는요, 맑은 가을 하늘이고요. 예,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이며, 예, 자영업자 소상인들이 지금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위태위태하게 의지한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때는 금리 인하가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 한국은행 총재는 실기를 했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은 그래도 비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한 흐름의 축인 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수출이 엄청 잘 되고 있고요. 다행이며 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약 23주째 상승이 나오고 전세값이 67주째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예, 정치권과 정부와 한국은행은 몰입에 마냥 호드갑을 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 이 부동산 가격마저 안 올라가고 싶쇼. 금융위기에 빠져버립니다. 예, 앞으로도 주택시장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은 1차적으로요, 주택 공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요, 정부의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8월 달에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의 전세 가격이 예, 지금 연속 상승하는 등 꺾일 줄 모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8 대책의 최악의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주택자 전략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아예 안 옵니다. 이제는요. 전세난은 주택 매매 시장까지 다시 자극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고요. 가계자산이 부동산으로 우리나라는 78%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중이 80%를 차지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처음으로 낼 때가 부동산의 저점이라고 신으라고 우리 유튜브에 보면 미풍성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때도 그 대책을 24번 내놨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요. 부동산 대책을 처음 낼 때 이걸 마음껏 매수해라.
금리를 올리고 대출이 안 된다. 이러면 더 매수 신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1240일 동안요, 크고 작은 규제가 50건에 해당되며 강력한 규제는 2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부산이, 서울이 올라갔고요. 이제부터는 부산을 비롯해서 예, 대구, 예, 울산, 광주, 세종, 이런 식으로, 인천,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낙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요, 예, 물결 파동에 의해 가지고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인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라든지 예, 노동구 뭡니까,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로 강북이라든지 노도광 쪽으로도 아마 물결이 치솟으면서 아마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언론은 부동산 대책을 대서특비라고, 정부는 뭐 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하고 공급을 많이 한다는데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인프라를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예, 주택 공급을 갖다가 만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 30% 내지 한 50% 정도가 지금 부동산에 얽매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근데 이 부동산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이제부터 올리겠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예, 지금은 부동산 대책이 파란등이 들어왔습니다. 여태껏 빨간등에서 이제는 파란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전빵으로 투자를 해도 됩니다. 주택 공급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 보십시오. 누가 주택을 공급하고 누가 그거를 예, 하겠습니까? 절대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이 되려면요, 예, 주택 그 분상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임대주택이 15% 짓지 않습니까?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강남에도 양질의 예,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텔도 지금요, 주택으로 수혜해서 제외시켜야 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요, 비주택에 대해서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수요 억제책만 있고 공급 대책이 안 보이는 이 공연불의 정책을 갖다가요, 부동산 거래는 8월에 거래가 조금 하산할 겁니다. 예, 앞으로, 예,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이사도 안 갑니다. 수요도 줄지만은 공급이 확연히 더 줄어들어 공급 불균형으로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임대주택 약 15%를 짓고 분상제가 시행함으로 사업성이 안 나와 공급 부족을 풀보듯 구경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의 동력이 상실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 재건축 타당성이 나옵니다. 빌라를 지어라 그러면 사주겠다는 정책은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빌라 업자가 100원을 주고 인건비와 자재비와 은행 이자를 내고 건축한 빌라를 갖다가 LH라든지 서울시에서요 60원에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빌라를 지을까요? 서민들은 모르지만 안타깝겠지만 정부의 의도는 부동산 대책을 규제를 내는 부동산을 올리겠다는 하나의 강력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고 임대인들이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 집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인들의 재산이 얼마이고 집수가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인지를 임차인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88 대책에 그 내용을 넣어놨답니다. 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증이 나왔거든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결국 전세 제도를 소멸하고픈 정부 정책입니다. 전세 대출, 임대인 대출을 갖다 규제로 꽁꽁 묶어버리고요. 주택 공급을 아예 막으려는 정책입니다. 수요가 감소와 인구 감소하면 주택 가격이 내리는다는 유론에 배치되는 것으로, 예. 우리는요, 이것을 갖다가 즐겨야 됩니다. 주식, 그러면은, 결국이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부동산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상향합니다. 예. 반면에요, 화폐 가격은요, 거꾸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축 처지버립니다. 예. 그럼 주식시장에 대해서 작은 견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자기가 마음속으로 실제라고 결정해버리면요, 결국 그 결과에 있어서 그 상이 실제로 된다는 토마스가 그 이야기했죠. 좋은 주식을 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좋은 방향으로 거듭난다는 건 당연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요,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되고요,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자산은 우상향합니다. 좋은 주식을 친숙하지 않은 주식, 실적이 좋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서서히 모아가면 누구나 다 템폴드처럼, 필리피스처럼, 예, 주식을 장기적인 보유하면요, 부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팔지 않는 것이고, 투기는 매매하는 것입니다. 금투세, 상속세, 취득세, 악재가 많을 때가 가격이 싸거든요. 천천히 분할 매수하여 부자가 되는 산술적인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요, 예, 나아간다면은 우리는요, 열정은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세우기만 하고요, 열정이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서 버립니다. 예, 로버트 마키지오가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열린 마음으로, 예, 이 실패할 것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용기와 배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 예, 힘을 내가지고요,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예, 주먹을 볼컨 쥐고요, 앞으로 나아가면 뿌리 깊은 부정의 세계 동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용기와 목표를 가지면 성장과 풍요로운 삶으로, 예, 이것이 잉태됩니다. 이런 아픈 성장통을 용기 있는 자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고통, 예, 주가의 급락을 겪어내야 되고요,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지고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목표 없는 삶은요,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과 같다고 인터넷에서 누가 이야기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자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자는 칼륨의 왕으로요,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쌀의 열량의 145칼로리의 절반인 72칼로리가 밖에 없고요, 예, 100g에 대해 가지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의 흡수를 방해하여 염증을 갖다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풍부해 가지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심혈관 질환계를 예방합니다. 칼륨 건정량이 하루에 3,500mg인데 100g당 보면요, 예, 약 800이 나오고 바나나는 500g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예, 이 감자는요, 스페인 정복자가 유럽으로 전래해갖고요, 16세기에, 18세기에 감자를 주식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했습니다. 감자가 주식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네요. 예, 그러고 이 감자가 주로 하는 역할이 식이섬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있는데, 식이섬유는 장 내의 유익균을 증식하고 장활동을 촉진해가지고요, 면역력을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그 다음에 포만감을 주고요, 예, 그 다음에 변비를 예방해 준답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요, 제가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키스 해운으로 하겠습니다. 키스 해운, 주식 차트에서요, 예, 두산밖에도 참 잘 가네요. 키스 해운, 예, 악재가 그치니까 잘 가네요. 예, 두산밖에시 악재가 그치니까 잘 가네요. 쭉쭉쭉 가겠네요. 예, 키스 해운이, 예, 이 종목이 배당이 3.78%고요. 석유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그런 것을 운반하는 배를 운행합니다. 요 200에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자리죠. 예, 요 61선, 주봉상 61선, 요 오늘은 8,500원 정도 되면 사면 참 좋겠네요. 예, 키스해운, 예, 키스해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우상향 하거든요. 예, 거래량이 터지고요, 요 터지거든요. 예. 예, 굉장히 좋은 차트네요. 요 16,000원을 넘어서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키스해운, 예, 요 종목을, 예, 관심 종목을 하고요. 오리엔탈 전공도, 예, 오리엔탈 전공을 관심 종목을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예, 이거 조선 기자재죠. 예. 이 조선 기자재인데 참 그림이 참 좋네요. 오리엔탈 전공. 예, 조선 종목 중에서 예, 가격도 싸고요. ROE도 좋고요. 예, 참 좋네요. 오리엔탈 전공. 예, 요 근처에서 하면 되겠네요. 참 좋습니다. 예, 세력이 개입해 있네요. 세력 개입, 요 세력 개입 해고요. 요 세력 개입 해가지고 아직까지 전고점은 돌파가 못 났네요. 예, 상당히 좋네요. 엄청나게 조정했네요. 예, 감자하고 온갖 것 다 한 것 같습니다. PBR이 2고요. ROE 10이고, 예, 좋습니다. 선박용, 이게, 상부 틀 같은 거를, 덕크 같은 거를 갖다가 하우스, 이미징, 로템, 클레이징, 이렇게 하는데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이 참 좋더라고요. 실적이 좋습니다. 배당금도 주거든요. 부채가 좀 있네요. 예, 오리엔탈 전공, 키스 해운, 예, 그 다음에요, 승강면도 엄청 잘 가네요. 예, 그 다음 종목으로요, 승강면도 참 좋네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예, 요 종목 한국전력 괜찮고요. 한국전력, 예, KTNG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KTNG, 이거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KTNG가 얼마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표가가 없죠? 없습니다. 이제 나가네요. 이제 나가네요. 여기까지 가겠죠? 13만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KTNG. 예, 그럼 200종목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녹십자 같은 게 많이 맞았더라고요. 오늘 제약주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정권주도 좀 맞고요. 전체적으로 CJ 맞고 하이닉스도 세게 맞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 제가 14만 8천원 더 내려옵니다. 예, 게임주도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강강부터 보겠습니다. 예, 풍산이 세게 나가네요. 두산 파켓이 세게 나오고요. 야, GS 리테일이 나가네요. 나갑니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전 KPX, 제가 한전 KPX를 사자 그랬죠. 상당히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전 KPX를 사자 그랬죠. 한전 KPX 좋고요. 한국전력 좋고요. 한전 KPX 좋고요. 한국전력 좋고요. 가스공사 괜찮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대상도 많이 내려왔네요. 대상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상보다는 동수로 사겠습니다. 동수 커피. 예, 동수 커피 참 좋게 보입니다. 그 종목처럼 보이네요. GS 건설처럼 보이네요. 참 좋게 보입니다. 예, GS도 참 좋네요. GS도 참 좋습니다. 예, 한오션 참 좋네요. KTNG. 와, 이거 KTNG 대장이네요. 야, 한국콜마가, 예, 그 다음에 GS건설이 대장이죠. 총 대장이죠. GS건설. 예. 그 다음에 포스코 봐야죠. 포스코. 하이트 진로 봐야죠. 하이트 진로도 참 좋습니다. 예, 포스코가 어디 갔냐? 포스코도 참 좋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예, 이 정도 포스코 퓨처엠.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스닥에 들어가서 볼까요? 코스피 200종목도 참 좋습니다. 예, 코스닥 100종목 한번 볼까요? 코스닥 100종목. 예,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100종목이 간 종목이 별로 없네요. 그렇게 코스닥이 별로 세지 않고요. 예, 예, 인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이 참 좋게 보입니다. 예. 코스닥 100종목 봤죠? 금방요. 삼천당 제야. 예, 이 200이 빠지면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동진 세미캠. 아이고야, 이 보십시오.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요 200이 인탈해버리잖아요. 신저가네요.
야, 동진식염이 이렇게까지 빠지나? 와,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야, 없네요, 없어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